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윤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지겨울 수도 있으신데, 개인 파산 절차에서,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편파변제, 오늘은 좀 심화 학습이에요. 좀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내용은 어느 유튜버에서도 말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편파 변제일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파 변제가 안 되는 경우, 내가 편파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건 맞는데 편파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은 좀 많이 생기세요.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담보권 설정에게도 편파 변제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특정 채권자한테 근저당을 잡아주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편파 행위가 됩니다. 돈을 주는 것만 편파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선적인 권리를 주는 것도 편파 행위로 봅니다. 그런데 편파 행위에 해당되는 담보 설정 행위가 있고, 편파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담보 설정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 편파 행위에 해당되는 담보 설정 행위. 이거 최근에 여러분이 상담을 주셔서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돈은 내가 이미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빌려 쓰신 거예요. 지인분한테, 아니면 거래처분한테. 근데 내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 지인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부동산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거기에다가 근저당 좀 잡아줄래? 그러면 거절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근저당을 설정해 줍니다. 이게 편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전에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때는 저당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담보 설정 행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어려워진 다음에 그때서야 담보를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죠. 원래 이분이 지금 근저당을 안 잡아줬다고 하면 이 재산은 파산 절차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환가한 다음에 모든 금액이 다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나가야 되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근저당을 인제 잡아준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 버리면 그 근저당 잡은 채권자한테 먼저 그 근저당 설정 금액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만큼 돈을 덜 배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편파 행위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 주셨던 몇 분한테도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요, 안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똑같이 담보 설정 행위를 하더라도 편파 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요? 내가 지금 자금 차입을 인제하면서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근저당을. 이때는 대법원 판례가 편파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공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금 사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회사는 계속 운영을 하시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융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경영할 목적으로 회사를 잘 해보려고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새롭게 지인분한테 돈을 빌리면서 아직 부동산 담보 가치가 살아있으니까 공장에다가 근저당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 잡아준 날과 돈이 들어온 날이 같아요. 같은 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편파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돈을 빌리는 행위와 담보 설정 행위를 해준 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편파 행위가 아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니까 뭐 이런 경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내가 특정인한테 갚아줬는데도 편파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빌려주는 제3자와 약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A한테 지금 1억을 빌린 게 있는데 이 돈을 꼭 갚아야 돼. 그래서 나한테 돈을 좀 1억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 나도 A를 잘 아니까 A 돈 갚아줄 거면 내가 빌려줄게. 꼭 그 돈을 갚아야 돼. 이렇게 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려서 A한테 갚아준 거죠. 이때는 편파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게 또 역시 대법원 판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질문 좀 상담하다 보면 많이 주시는 건데요. 내가 재산이 넉넉하게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한테 갚아줬을 때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갚아줬을 때 이거 어떨까요? 이거 편파 변제일까요? 내가 다른 빚은 전혀 없었다. 이 사람 빚만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았고 그 뒤에 다른 빚이 생겼다. 이거는 당연히 편파 변제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미 채권자가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끼칠 이유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채권자들은 이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만 빚보다 조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그 재산이 처분하기 곤란한 재산이어서 환가가 바로 가능하지 않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산으로 가면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을 못 받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먼저 갚아주는 거 이거 편파 변제에 해당이 된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었더라도 이런 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전문가하고 상의를 받아보시고 변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 물어보셔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편파 변제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영상도 많고 인터넷에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오시는데 좀 특이한 거 좀 심화 학습을 해봤습니다. 편파 변제일 것 같지만 편파 변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